안녕하십니까.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. 연일 폭염이 이제 시작됐습니다. 7, 8, 9월 초까지는 뭐 이렇게 덥겠죠.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늘 건강 유의하시고요. 건강해야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자, 한 주 또 건강하게 시작하시고요.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귀가 쫑긋 열릴 만한 재밌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. 오늘 주제는 돈 버는 내 집 마련이라는 주제를 갖고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정보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어공관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내 집 마련이라면 뭐 이제 1주택자가 내 집 마련한다는 그런 의미죠? 아, 무주택자가 이제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. 무주택자가. 네, 말이에요. 좀 넓은 의미로는 이제 1주택자가 뭐 갈아탄다거나 갈아타기까지. 또는 뭐 일시적 2주택으로 해서 잠시 이제 일시적으로 하고 비과세 받고 뭐 이런 걸 포괄하는 내용이죠. 뭐 돈 버는 내 집 마련은 언제나 시대불문, 시기불문하고 좋은 투자 아닙니까? 투자나 심적인 측면에서나 모든 측면에서. 그렇죠. 이제 장기적으로 30년, 40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예. 결국은 내 집 마련을 안 했던 분보다는 내 집 마련 했던 분들이 이득이 컸고요. 예. 특히 우리나라는 양도세가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. 그렇죠. 이런 게 있는 한은 집값 오를 때 다주택자들은 뭐 세금으로 다 뺏길 수 있는데 그렇죠. 이제 그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승분을 고스란히 다 갖고 갈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아무리 내 집 마련을 하라고 해도 내 집 마련이 안 되는 무주택자가 더 다수인 그렇죠. 건 사실이에요. 이제 뭐 도저히 뭐 자본이 형성이 안 돼 있고 그 수요가 통계는 없는데 한 400에서 500만 정도 수요를 얘기하던데 그 정도 보세요? 지금 현재 공식 통계로는 무주택자 비율이 43% 정도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집 한 채 가진 1주택자 비율이 40% 정도 예.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분이 17%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17%의 다주택자가 이제 그 43%의 무주택자한테 집을 빌려주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 43%에 해당하는 보면은 전국적으로는 한 2천만 세대 정도 예. 세대가 있는데 예. 그러면 이제 860만 세대가 무주택이에요. 무주택이죠. 근데 이제 수도권과 현재 비수도권이 거의 반반이에요. 인구가 반반인데 다만 이제 지방 쪽으로는 집값 좀 싸다 보니까 이제 그 내 집 마련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 예. 수도권은 좀 무주택자 비율이 약간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뭐 수도권으로 뭐 제가 정확한 통계 못 봤지만은 뭐 한 430에서 450만 정도 사이가 무주택일 거예요. 네. 그래, 이분들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금전적이나 각 가게마다 캐피탈 어떤 컨디션, 그러니까 자본에 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내 집 마련 못 하실 분도 계시고 하는데 예. 내 집 마련을 다 꿈꾸시지만 뭐 그래서 회자되는 영화가 자꾸 우리 이제 인용도 되고 하는 것 같은데, 그러면 오늘 주제가 돈 버는 내 집 마련인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. 이제 내 집 마련이 이제 불가능한 분들이라면은 뭐 전혀 자본이 형성돼 있지 않아서 아예 소액의 보증금으로 이제 뭐 월세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종잣돈을 마련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더 다수는 뭐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내 집 마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. 일단 뭐 제일 큰 게 혹시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닌가. 너무 비싸지 않을까. 예, 그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지금 너무 현재 많이 오른 거 아닌가. 혹시 내가 사면 딱 그때부터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시고요. 또 이제 무주택자는 이제 청약을 하면은 우선권이 주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버텨서 점수를 높여서 당첨이 되면 훨씬 이득이 아닌가. 당첨되면은
뭐 수억의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요.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또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물건이 안 나오니까. 거주하는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괴리가 네. 현실적으로 너무 큰 거예요. 예를 들면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또 뭐 다세대는 사기 싫거든요. 아파트로 하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이 돈을 이제 마련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. 또 그러면 또 지역을 옮기자니 절대로 이게 서울은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세대로 가자니 다세대 사면은 또 집값 떨어지지 않을까. 안 오른다고 하니까 이런 딜레마들에 빠져서 돈이 없다기보다는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선택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적의 선택을 하려다 보니까 못하는 거지. 제가 쭉 겪어본 상담해본 무주택자들은 또는 1주택자들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의지가 부족해서 못한 거예요.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욕심이 많아서라고 볼 수 그렇죠. 있어요. 쭉 겪어보면 지난 수십 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. 어떤 사람은 뭐 집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좀 큰 목돈을 번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네. 대체로는 집값 상승장이 뭐 한 15년이나 20년에 한 번 오고 그렇게 올 때 적당한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했더라면은 예. 뭐 적게는 뭐 한 뭐 몇천만 원에서 많아봤자 뭐 한 5억 언저리 네. 이 정도 돈을 벌게 되는 거거든요. 아주 뭐 투기꾼 아니면은 대부분 그 정도입니다. 또 만약에 강남권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초기부터 자금 좀 만들어져서 내 집 마련을 강남권에 했다면은 한 10억 원짜리 벌 수 그렇죠. 있었겠죠. 그러면 이제 비율로 따지면 같은 얘기예요, 그죠? 뭐 100%면 100% 수익률로 따지면 예. 그 각자의 그 자금, 그러니까 곽 대표님이 얘기하셔갖고 저희 전문가들 누구라면 아는 분들이 다 감탄 아닌 인정을 했던 얘기가 있죠.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가장 선행이 될 것 같아요.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신 집을 못 사니 집값 하락 걱정 꼭지 아닐까 분양 당첨을 기대하고 활동지역 이런 것들에 가장 걱정을 하는 이유가 만약에 과도한 대출을 받으면 집값 떨어질까 당연히 걱정이 하늘을 찌르지 않겠습니까? 곽 대표님 저희 전문가들 모였을 때 그때 한번 그때 어디서 했었죠? 저희 전문가들 다 모였을 때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. 일단 과도한 레버리지는 절대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 한 거 기억나시죠? 네. 그게 선점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 얘기하셨던 게 기후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대출을 많이 받거나 욕심이 하늘을 찔러서 그렇게 한다면 이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대출 금액이라는 거는 뭐 자산 총액에 대비한 비율이라기보다는 뭐 자산과 앞으로 미래 소득을 합쳐서 가늠을 해봐야 되거든요. 예를 들면 뭐 맞벌이인데 예. 두 사람 다 뭐 전문직이어서 뭐 저축 가능액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대출을 좀 많이 일으켜도 되는 거죠. 그렇죠. 예. 그거는 그래서 미래 소득까지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.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못하는 이유가 방금도 말씀드린 최적의 선택의 문제인데 욕심을 좀 낮추면 돼요. 내가 이번에 내 집 마련을 해서 뭐 아주 팔자를 고치겠다가 아니고 그냥 뭐 돈 가치가 떨어지는 정도를 집값이 오른다는 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. 돈 가치가 떨어지는 정도를 방어하겠다. 이런 좀 소박한 목표를 가지고 내 몸에 맞춰서 하면 되거든요. 몸에 맞춘다는 게 뭐냐면 소득이 많은 분은 대출 좀 과감하게 일으켜서 하고 소득이 앞으로 뭐 크게 기대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좀 지역을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뭐 서울에서 나 꼭 해야 되겠다면은 뭐 나홀로 아파트를 한다거나 또는 난 나홀로 아파트 할 돈도 도저히 난 무리하기 싫다면은 사실 다세대로 해도 돼요. 지역 좋은 다세대. 지역이 나빠도 돼요. 다만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가
집값 상승장이 끝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중간 정도 이제 막 후반전이 시작되는 정도라고 봅니다. 전 후반으로 생각하면은. 그래서 뭐 내가 사면 끝나지 않겠느냐. 그러면 네가 지금 외환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책임질 거냐. 그런 걸 책임지고 안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. 그렇죠. 전문가는 일반적인 흐름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지 특수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 뭐 그런 걸 네가 어떻게 책임지냐 그런 얘기를 하면 들을 말씀이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지금 그 추세나, 시장의 흐름상 추세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아직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. 내 집 마련 무주택자뿐만이 아니고 무주택자가 가점 이런 거 막 높여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. 앞으로도 보세요. 쓸만한 물량이 안 나옵니다. 그렇죠. 지금 뭐 분양가 또 못 올리게 네. 하잖아요. 또 후분양 한다 그러잖아요. 이거 뭐 당장 작년에부터 재작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물량이 못 나오는 구조에 틀이 딱 그렇게 짜져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무주택자는 몸에 맞게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. 또 집을 한 채 가지신 분들도 그래 대부분 이제 그 뭐가 걸림돌이 되냐면은 난 참 갈아타고 싶은데 내가 갈아타면은 또 그 혹시나 내가 갈아탄다고 사놨는데 예. 네. 내 집이 안 팔린 상태에서 또 예전에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던 때가 있어요. 2006년, 7년도에 그 갈아타기를 하신 분들이 제일 겪었던 곤란한 상황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갈아타서 내가 좀 있다가 팔려고 했는데 일시적 이주택이 됐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딱 그냥 이주택 상태로 맞아요. 한 10년 가버린 거예요. 이런 분들이 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트라우마가 크죠 그때. 트라우마가 예. 크죠. 근데 과도하지만 않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뭐 내 집을 전세를 주시고 그 돈을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뭐 조금 보탤 수 있으면 보태고 해서 네. 적당한 지역으로 옮겨간다거나.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이런 부담감을 좀 덜어놓고서 일단 그죠? 네, 그렇죠. 물론 팔고 하실 수 있으면은 제일 그것도 좋고, 나쁘지 예. 않아요. 팔고 하실 거면 지금 당장에 이제 이사철이 다가오고 네.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그 팔고 살려고 그러면은 막 올라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장을 같은 날 찍어야 됩니다. 파는 도장하고 사는 도장을 같이 찍어야 돼요. 일시적 이주택으로 가시는 거는 제일 그냥 간편한 거는 내 집 전세 주고 가는 건데 생활권을 옮긴다는 게 이사를 간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. 특히 뭐 애들이 있거나 이러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꼭 팔지 않더라도 전세를 주고 나는 뭐 근처에서 월세를 산다든가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전세를 끼고 한 채 사둔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 거주 요건 나중에 채울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장에서는 주택 수를 가급적 늘려놓는 게 좋은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. 수많은 그 제약 사항들이 있어요. 내 집 마련에 대한 제약 사항들. 뭐 이제 조금 21년부터는 뭐 일시적 이주택도 뭐저 1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이 2년 이내에 된다. 뭐 이런 제약 사항들이 나오니까 너무 세금 관계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런 것뿐 만약 그런 게 문제가 되시면은 뭐 상담을 하세요.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개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. 솔루션을 찾는 게. 저는 지금 이제 이사철이 다가오고 이렇게 있고 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, 뭐 집 갈아타실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 저는 뭐 투자자들을 위한 상담보다는 이게 내 집 마련 상담은 굉장히 보람이 있거든요. 정말 수많은 분들을 상담해봤죠. 10,000명 가까이 상담을 했으니까. 그래서 필요하시면 상담을 해서 그 뭐 돈 몇 푼 아끼지 마시고요. 뭐 되도록이면은 전문가의 좀 넓은 시야를 또 뭐 디테일한 또 내용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 못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, 내가 사는 지금 현재가 꼭지가 아닐까, 뭐 이래다 가점 높여서 좋은 아파트 당첨되면 로또 되지 않을까, 뭐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은 예를 들면 서울인데 경기도에 갈 돈밖에 안 된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. 그 핵심 키포인트는 몸에 맞는 내 집 마련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. 이 몸이라 여기서 몸에 맞는이란 건 자금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이 될 수도 있고
지리적 에어리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인데 하여튼 몸에 맞는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정리하겠습니다. 저희가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운동을 좋아하시지만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면 항상 안 되는 이유 100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끝나고 나면 그 안 되는 이유 100가지가 하나도 맞으면 거봐 그래서 안 되잖아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진입하셔도 괜찮은 시장이 내 집 마련입니다. 내 집 마련은 박 대표님은 뭐 훨씬 더 많이 잘 아시지만 그 금전적으로 이득이 얻는 것보다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거는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불가할 정도로 여러 가지 큰 장점이 있으니 내 집 마련을 특히나 상승장이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다는 한 20-30년간의 인사이트로 활동하신 우리 곽창석 대표님의 전언이 있으니까 믿으시고 방향성은 그쪽으로 잡으시고 더 자세한 거는 개별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리 잘했습니까? 네, 잘했습니다. 자,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랑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